자, 한동훈의 최종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만나서 얘기를 해봤지만 대통령이 나를 설득을 못 시켰다. 한동훈이가 빡친 게 이거예요. 열받은 게. 나를 왜 구속 감금하려고 그랬나요? 나를 왜 체포하려고 그랬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윤석열한테 나는 그런 거 지시한 거 없어. 지시한 적 없어. 단지 계엄 포고령을 위반했겠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빡치죠. 자, 계엄 당일날 12월 3일입니다. 윤통이 국정원 1차장 홍장원한테 전화를 합니다. 정치인들 10여 명을 구금 잡아서 가둬라. 구금해라. 라는 지시를 합니다. 이 홍장원은 아무리 대통령이라지만 이건 불법한 명령이니까 따를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를 합니다. 거부를 해버려요. 그리고는 한동훈한테 알려줘요. 이 사실을. 체포자 10명의 체포자 명단 중에 우리 국힘당의 한 대표님도 있습니다라고 알려줘요.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급하게 국회로 숨습니다. 국회 내에서도 다른 데 숨으면 안 돼. 국회 본회의장으로 숨어야 돼. 그런데 국회의원이 아니면은 국회 본회의장에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측에서 배려를 해줘서 국회 본회의장에 숨어 들어가서 살아났습니다. 잡히지 않았잖아요. 그때 얼마나 위급했냐면은 이 계엄사 요원들이 특전사 요원들이 한동훈 방에 국회 내에도 당대표니까 방이 있어요. 그 안에 숨어 있다가 들어오면 잡으려고 밀치고 나오는 동영상까지 공개됐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팩트입니다. 한동훈을 체포하려고 했던 건 사실이에요. 한동훈뿐만이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우원식 또 국회 부의장도 또 포함되어 있고 여기 쭉쭉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법부도 있어요.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있고 보니까 양정철이도 있고 있어요. 해가지고 한 10여 명이 됩니다. 이 사람들을 체포 구금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던 거죠. 국정원과 방첩사를 통해서 명령이 하달됐던 거예요. 윤석열이가 직접 명령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이 국정원 제1차장 넘버 2입니다. 국정원 내에서 홍장원이 폭로를 했잖아요. 얼마나 신빙성 있는 정보입니까? 이게 가짜 정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빡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라고 해서 한동훈이 오전에 이 찬성 입장을 밝힙니다. 대통령 직무를 정지해야 된다. 대통령 직무를 정지하는 방법은 탄핵밖에 없잖아요. 탄핵.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한다. 김건희 특검도 거부하는 것은 맞지 않다. 국민이 동의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해서 찬성 입장을 밝히니까 윤석열 이놈이 똥줄이 타가지고 한동훈이 급히 불렀던 겁니다. 불러서 단독 회담을 하자. 단독 대담을 하자라고 했는데 결국에 제대로 사과 않잖아요. 윤석열 사과하는 거 봤습니까? 해명 못 시키죠. 국정원 1차장의 정보를 무시할 수 없죠. 얼마나 정확한 정보입니까? 그래서 한동훈이가 결국에 선포를 해버립니다. 결국에 나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나는 찬성한다 이거예요. 찬성한다. 나를 따르는 한동훈계 의원들을 찬성표를 던지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공개적으로 찬성하겠다고 표시한 사람이 조경태, 부산의 조경태 의원, 그리고 안철수 의원, 그리고 한동훈은 국회의원은 아니지만은 한동훈계를 그래도 한 20여 명 이내에서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요. 찬성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탄핵 표결을 하도 땡겨서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잘하면 오늘 밤에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계산을 해봐서 표가 된다고 생각하면 오늘 밤에 할 겁니다. 안 그러면 내일 7시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7시에. 오후 7시에 이제 하기로 돼 있으니까 그 사이에 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입니다.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경로로 공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번 탄핵에 대해서는 통과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군 인사들에 대한 인사조치조차 하고 있지 않고, 여인형 방첩 사령관조차 인사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불법 계엄이 잘못이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오직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만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민주주의 선진국 대한민국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 선포 때문에 대한민국은 하루아침에 혼란과 공포에 빠져들었습니다. 정치는 물론 민생, 경제, 외교, 통상, 안보, 그리고 민주주의, 국격까지 심각하게 훼손됐습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민생 경제는 어려운데 대통령의 참으로 느닷없는 계엄 선포가 순식간에 국가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실탄을 장착한 자동 소총으로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계엄군의 모습, 이러한 모습들이 세계에 생중계되면서 우리의 자부심은 수치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12월 3일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이 스스로의 권력을 유지 또는 더 확장하기 위해서 벌인 반란입니다. 내란 행위입니다. 그리고 친위 쿠데타입니다.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자신의 사적 이익, 권력 강화 유지를 위해서 남용한 명백한 국가 내란 범죄의 수괴입니다. 위헌, 불법행위로 주권자의 생명을 위협한 대통령에게 한순간이라도 국정 운영을 맡길 수 없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직무에서 배제하고 그 직의 유지 여부를 우리 국민들의 판단과 결정에 맡겨야 합니다. 내란 범죄는 불소추 특권의 예외 사항입니다.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 체포, 구금, 기소, 처벌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무너진 민주주의와 국격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